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치료제 그리고 자가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자가면역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면역 관련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수 중에서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바이오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이려면 코스닥도 움직여야 하고요. 이상하게 커플링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저한테 호기심을 많이 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가면역 치료제 대표 기업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신라젠에서 현재 팩사백을 개발 중이죠. 임상 3상 A상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무용성 평가와 함께 임상 3상 A 결과 보고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면역 치료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픈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 일부러 간섭을 하는 거예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은 비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멍청한 애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치료 방법은 기존의 화학 약물 치료제 방법들보다 부작용이 적고 높은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각종 암이라든지 질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가면역 치료제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용을 이제 자가면역의 그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백혈구를 수집을 해가지고 얘네들만 따로 교육을 시켜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특수교육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기존보단 나아졌겠죠. 이런 애들을 다시 환자 몸에 투여를 해서 기존에 이상 반응이 있었던 거나 병이 있었던 거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자가 면역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항암 면역 치료제들이 개발 중인데, 암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담배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발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흡수가 되고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이 우리 세포가 발암 물질과 만나서 유전자가 변이가 됩니다. 근데 이 변이된 게 잘못 변이되면은 증식되면서 암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신다고 간암 걸리고,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경변 같은 것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이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제, 화학 치료제들은 증식이 빠른 세포들을 전부 다 공격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름에 2배가량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전에 환자가 환자가 아니었죠. 그냥 검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암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찾아왔는데 이 환자가 대장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암세포가 빨리 자라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참 안 좋은 거죠. 우리 생활 속에 보면은. 근데 여하튼 간에 화학 치료제는 빨리 증식하는 세포들을 전부 다 공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강 이 점막 이제 입안에 이제 점막 세포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두피 세포 그리고 위 점막 이런 것들이 빨리 자라나는 세포들이라고 해요. 다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힘들다고 해요. 항암 트렌드 변화 과정을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항암제가 1세대 정상세포도 공격한다.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특정 환자에게만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 플러스로 다른 뭐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자 스스로 면역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세포를 좀 조작을 해서 항암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건데 기존의 면역 항암제 효과가 없거나 몇몇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특정 환자에만 듣는 그런 특징을 갖춘 암도 있더라라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면역 항암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티센트렉이라든지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뭐 상위 몇 프로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3, 4위를 면역 항암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셀, T세포가 뭔가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카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카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 치료제인데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 혈액 속에 면역 세포인 T세포만을 추출합니다. 이 T세포만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T세포가 뭔지 볼게요. T세포는 우리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T세포랑 NK세포가 있어요. 그 중에 T세포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환자 몸에서 혈액을 채취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T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T세포를 채취를 해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무기를 달아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리지널로 말씀을 드리면 T세포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암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그리고 암을 더 잘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T세포 여기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 방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백혈구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카티를 볼게요. 카티 이제 혈액 속 면역세포 T세포 추출해서 T세포 유전자 편집 그리고 활성화 그런 다음에 이 T세포를 그 A 환자에 다시 투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T세포가 암을 찾아가거나 병을 찾아가서 공격해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티 면역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AR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하는데 키메릭 항원 수용체입니다. 얘가 T세포예요. 원래는 요겁니다. 근데 얘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튜닝을 시켜줘요. 유전자 편집을 가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특이적 항체 수용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를 만나면은 너 암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멍청한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럼 얘랑 만나서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CAR이 어원을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키메라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수인데 머리가 세 개랍니다. 양, 사자, 뱀의 모습을 전부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뭐 불과 함께 난폭한 기운을 내뿜는다. 이 그림은 페가수스를 타고 키메라를 무찌르는 벨레로폰의 모습입니다. 이 어원을 이용해서 CAR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티를 하다 보면 고형암이 나오잖아요. 이 고형암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암, 대장암 이런 건데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눈에 보이는 종양. 근데 이제 기존에 시판 중인 면역 치료제는 모두 혈액암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세대 카티예요. 카티 관련 면역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형암에서 이제 카티 임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개발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카티에도 부작용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신드롬이라는 단점이 있고 신경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 매우 비쌉니다. 노바티스라는 회사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킴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혈액암 치료제인데 47만 5천 달러예요. 환자 몸에서 혈액 뽑아서 카티 달아주고 교육시켜주고 다시 주사로 내 몸에 한 방 맞는 거예요. 그게 한화로 5억입니다. 여러분 보험사에 가서요 암보험 든다고 하면은 최대 가입 금액이 2억밖에 안 돼요. 보험금 타도 이거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만큼 시장에서 입지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서 이런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은 향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만큼 약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면역 치료제 개발 중인 대표 기업을 볼게요.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죠. 팩사백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VM202가 아니고 VM80X라는 이제 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GC 녹십자셀에서도 카티를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GC 녹십자셀하고 어디였죠? 필룩스인가? 캔서럽인가? 어떤 회사하고 같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JW 신약 크레아박스 HCC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JW 신약이나 바이로메드는 기존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JW 신약은 크레아박스 HCC 이거는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탈에서도 만들고 있고 툴젠에서는 이 툴젠은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카티가 유전자를 편집한다고 했잖아요. 세포 유전자를 편집해서 환자 몸에 다시 투여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전자를 편집할 때 쓰는 게 유전자 가위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툴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대랑 뭐 기존에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뭐 너무 적은 금액에 이전을 한 거 아니냐라는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던 툴젠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월 말인가요? 요거 철회한다고 아무래도 서울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툴젠은 한번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은 엄청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거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두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만큼 대단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시려고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제가 이런 것들도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요. 나 정말 재미없었다. 그리고 네 목소리 듣기 싫다. 싫어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듣고 싶다. 다음 업데이트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